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정선거 의혹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계속해달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회송용 봉투 속에 이재명이 한테 기표한 기표용지, 이 투표용지, 요게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관위는요, 이거를 갖다가 자작극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뭐가 무척 문제가 되느냐. 화성에서 있는 일인데, 사전투표 봉인지가 훼손이 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선관위 이런 무사한 이런 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뭐 비판 입장문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6월 3일까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라도 철저한 책임 추궁, 그리고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요, 죽기 살기로 그래도 사전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예, 투표해야만이 희망이 보인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주변에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도대체 사전투표 하라는 말이냐, 안 하는 말이냐,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달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요, 그래도 투표해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외침을 따라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동식, 지금 여러분들, 주동식, 지금 언론인이죠? 호남 출신 언론인인데, 주동식 언론인이 지금 연설문, 구국 집회에 나왔던 이 연설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인데요. 이게 지금 SNS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행태에서부터 호남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호남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호남이 이기면 호남이 살아나냐? 아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는다. 그러려면 위대한 기적 대한민국을 죽인 원흉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건데, 너무 늦기 전에 호남이 변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북한과 중국 좌파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열린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런 취지의 주동식 언론인의 지금 그리고 SNS를 지금 많이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시민에 대해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서야. 왜냐하면 자기네도 이게 표에 마이너스 된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것 같아요. 오로지 선거공학적 차원에서만 움직이는 민주당. 비판받아야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대 노총에서도 지금 유시민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박정훈 칼럼 시간이 되면요. 이 박정훈 칼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허위 발언 이렇게 무매도 되냐? 직격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금 이 구국 집회에서 그동안에 연설을 많이 했던 주동식 선생. 연설문이 지금 SNS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설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본인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광주거든요. 객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다. 그런 얘기였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전라도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됐다. 자, 그래서 전라도 공공장소에는 이승만, 박정희 조상아가 하나도 없다. 그만큼 두 번을 증오한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주역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려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얘기다. 그런 광주가 6.25의 중공고로 남지만 정율성은 비싼 혈세를 들여 기념한다. 이러니 전라도는 다른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가장 미워하는 지방도 전라도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전라도는 윤 대통령 탄핵하며 이를 갈았다. 이유가 뭘까요? 전라도가 정치를 산업화했기 때문이다. 권력 잡아서 대한민국 예산을 끌어쓰고 기업들 멱살 잡아 억지로 투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게 아시아 문화전당이고 광주형 일자리고 한전공대고 영암 F1이고 무안공항이다.
새만금 잼버리도 있네요. 그렇게 끌어온 사업들 지금 모두 돈 먹는 하마가 됐다. 광주와 전라도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고 약자라고. 이게 전라도의 가장 큰 무기다. 하지만 무한공항 참사를 제주 항공사고라고 바꿔치기 하는 것 봐라. 호남에 분리하면 진실도 바꿔버린다. 5.18 비판하면 처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18이 호남의 권력과 돈을 가져다주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호남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존엄이다.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쫓아낸다. 박근혜나 윤석열을 봐라. 두 번째요.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런 기적을 만든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다. 하지만 호남의 선택은 늘 반대다. 정치인이 자유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을 도와줄수록 더 지지한다. 문재인, 이재명이 다 그런 경우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하니까 전라도에서 저더러 매향로라고 한다. 하나 묻고 싶다. 전라도와 대한민국 가운데 어디에 충성해야 하나. 고향은 애정의 대상이지만 충성의 대상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전라도는 인연이지만 대한민국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기업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싸움은 박근혜나 윤석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건국 당시부터 친북 정중 세력의 도발에 맞서 싸운 전쟁이다. 우파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좌파들은 칼을 내밀었다. 그래서 우파 대통령들은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만 좌파들은 평안한 노후를 보낸다. 가장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한 문재인이 지금 신선노름하는 것 봐라. 이게 말이나 되나? 지금 대한민국과 호남이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런데 호남이 이기면 호남이 살아남나? 호남이야말로 영원히 죽는다. 위대한 기적 대한민국을 죽인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호남이 변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좌파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열린다. 그런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 호남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사전투표용지 이런 부실 선거 관리 이런 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천 유세장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했다. 여러분은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본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래 생겼다고 하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투표, 죽기 살기로 투표해달라는 겁니다. 투표. 예. 꼭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를 해달라. 예. 자, 그래서 어제처럼 사전투표로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놓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찍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달같이 달려가서 항의하고 막아라. 내가 사전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집에만 누워있으면 그런 엉터리 부정부실선거 관리에 항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을 가서 봐야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도둑을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소중한 한 표가 이 나라 괴물 방탄국가, 총통 독재국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꼭 투표를 해달라는 겁니다. 투표해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안산, 시흥, 안산, 군포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요. 예. 예. 그야말로 지금 뭐 이 부정 의혹이 많이 있긴 있지만 무조건 하고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 예.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예, 지금 공약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딸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아빠를 도와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벌떼같이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자, 윤지옥 총괄 선대 본부장도요. 예, 밥 먹고 와서 찍은 거, 이거 신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예. 그리고 장동혁은요, 실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수가 선관위 발표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선거에 대해서 국민 불신과 의혹들이 이렇게 많다.
선관위의 태도 변화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예. 그리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이 선관위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5월까지가 사전투표일이고 일본 투표 과정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긴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것은 명확하다.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 정치권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도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 그럼에도 계속 이런 사고들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면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배부된 회송용 봉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요.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말이죠. 이거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10분께 수지구 성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어요.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는요,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요, 공지문을 통해서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요거에 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요, 선관위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 선관위의 이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강제 수사, 철저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 안에 특정 후보가 찍힌 용지가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소가 완전히 오늘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경기 화성에서는요, 사전투표 봉인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오늘 오전 7시께 경기 화성 병점 등에 위치한 화성시 갑 선관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실의 출입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즉, 출입문에 붙어있는 봉인지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 대기된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자, 그래서 경찰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야, 이거 말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참 우려가, 지금 이제 현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판과 우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의 이 해명을 듣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형. 이게 이제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이 관외 사전투표 이 우편 봉투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게 집어넣게 돼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 회송용 이게 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투표는 현장에 있는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관외 투표는 이렇게 우편 그 봉투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에 벌써 기표된 이재명이라고 찍힌 용지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뭐 귀신이 정말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자작극이다? 아니, 이거 조사를 철저해야지. 그래서 요거를요,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이 박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 예. 자, 근데 이미 기표 용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 이 기표용지에 찍혀가지고 이재명이 찍혀서 이 봉투에 넣어있더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허술한 이런 상황이냐. 그래서 이거를 자작극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작극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유시민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훈식 상황실장이 입장을 내놨어요.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선대위는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다. 아니,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 이런 말 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유시민 딱 찍어야지. 이거요, 민주당이 할 수 없으니까 말이 못해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거물의 스피커를 갖다가
입장을 낸 거예요. 이거는 명목상의 정말 거칠의식 입장에 불과합니다. 진정성이 없어. 아니 민주 진보 진영 스피커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유시민 딱 찍든가 아니면 김어준하고 딱 찍어야지.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민주 진보 진영 스피커라는 건 국회의원을 포함해 당원 모두 다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예. 그러면서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걱정과 경계를 갖고 이후에도 임할 것이다. 야,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대선 후보 허위 발언 이렇게 무모해도 되냐? 선거 때 거짓말에 숨쉴 공간이라는 새 판례를 확립한 이재명. 이게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거짓말에.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볼 수 없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게 권순일 판결이에요. 자, 이걸 인용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최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돼 100% 유죄가 나왔는데도 부정부패가 없다고 지금 이재명이 발언하고 있는 거. 이렇게 무모해도 되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칼럼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 거짓말을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직결되는 도덕성, 정직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도 팩트에 어긋나는 허위성 발언이 여러 건 나왔다. 이재명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적 없다는 해명이 오류로 드러났다. 2017년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개표 부정, 수개표 필요라며 음모론과 똑같은 주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거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죠. HMMN 직원들도 본사 이전에 동의한다. 정부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무산시켰다. 이런 주장도 실제와는 차이가 컸다. 김문수 후보 역시 전광 목사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서 민주당에 고발이 됐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자동화 발언도 사실 오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이재명의 부정부패 없다는 발언이다. 그는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사람이 없었다. 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 질문받고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먼저 꺼낸 얘기니 작정하고 준비한 말을 쓸 것이다. 자신은 윤석열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의도로 보였다. 옳은 얘기죠. 이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본인부터 다른 법도 아닌 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위대개발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수천억 원의 공공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다. 이 후보는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1억여 원을 식비 생활비로 쓴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아내 김혜경 씨 역시 법과로 선거운동 식대를 지불해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측근들은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최측근 정시장 씨는 대장동 업자들에게 뇌물 2억여 원, 이익권 428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씨는 선거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과거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의 성공보수로 74억 원을 챙겨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됐다. 측근들 범죄 모두가 공적 권한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다.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때 평화부시사했던 이화영의 범죄 행각은 거의 파렴치범 수준이었다. 그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되게 한 혐의로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업 버카를 받아 3억여 원을 긁고 월세 리스 등을 대납하거나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주변 사람의 범죄 연루가 없다고 했다. 명백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그 정신세계가 놀라웠다. 그는 역대 어느 대권 주자보다 광범위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지만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이란 논리로 피해가려 했다. 윤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 측근들 재판 중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9건 모두 100% 유죄로 결론 났다. 그것도 징역 9년 6개월, 5년형 같은 중형이 줄줄이 내려졌다. 검찰의 조작이라면 판사들도 집단적으로 조작에 가담했단 말인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 후보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사실과 틀리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선거만 이기면 만사 해결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방탄용 입법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웬만한 거짓말은 다 처벌에서 빠진다. 이 후보는 선거 거짓말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다.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안 시켰다 발언이 2020년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 주도 아래 무죄로 뒤집히면서 숨쉴 공간이라는 획기적 판례를 확립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허위 발언을 막을 법적 제동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다. 출마자가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되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가? 아주 쉽지만은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허위 사실 법이 뜯어 고쳐져 갖고 무죄가 될지언정 모조리 싹 다 국민에서 모아서 고발 조치하십시오. 이걸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